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도 조금 빠지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기준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 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제가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전체 시장 분위기는 조금 빠져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6%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음봉이죠. 시가 이후로는 좀 빠져내려가서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3%로 이렇게 밀려내려가게 되면서 이거는 아예 그냥 밑으로 쭉 빠져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구성 종목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360대 510으로 지금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70대 1075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수가 지금 조정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게 지수가 지금 이제 조정 들어갈 때가 됐다. 이 정도 반등이면은 충분히 단기 반등 치고는 많이 올라왔다. 논스톱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조금 기다리는 것이 맞다. 조정을 받아들이자라고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역시나 이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 방향성은 우상향일 것이다라고 제가 차트에 이렇게 파동을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우상향이 아니냐. 지금도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우상향으로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조정은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받아들이자. 그렇다고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엄청 크게 밀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좀 올라오고 위쪽으로 약간 상향하면서 방향을 틀었죠. 그런 방향 틀어져 있는 모습에서 올라갔던 것만큼 빠지거나 또는 그거보다 덜 빠지는 형태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와, 내가 지난 10월 달 말에 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섣부른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을 때 하락이 시작하고 있는 초입부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다 떨어지고 나면 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지 않고 다 떨어지면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개별 호재가 있거나 또는 뭐 정치인 인맥 관련주 또는 정치인 연관되어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위로 지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본다고 하더라도요, 반등 나가는 종목들이 전부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위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특히나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또는 개별 테마가 있다든지 삼자배정,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이 유망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가지고 잘 어루만진다면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내 종목, 이 종목이 지금 내가 매수가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인가, 그게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올라갈 만한 섹터라고 할 만한 테마들도 있죠. 뭐 제약 바이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AI 관련 테마도 있을 것이고요. 의료 데이터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 또는 디스플레이 부품 관련주들도 역시나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섹터들이 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순서로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외면하고 새로운 종목만 자꾸 이렇게 모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종목 백화점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새로 산다는 느낌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잘 정리하고 나면은 다가올 장세의 대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겠죠. 어찌됐든 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는 아마 계좌 복구가 좀 힘들 거고 탈출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들 최대한 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67,200원에 한 8%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엊그저께 6,000원까지 갔었는데 네. 매도를 할까 하다 안 하고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봤는데 흘러내려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자문을 받고 싶어서. 네, 제가 매도에 대한 조언을 방송에서 많이 해요. 어떤 네. 조언을 많이 하냐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7만 6천 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고, 그리고 네. 어제도 금요일도 못 팔고, 오늘도 못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본전 내려갈 때까지 못 팔아요. 오히려 그냥 손실 날 때까지 팔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님은 지금 매도할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매도할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으세요. 뭐냐면 매도라고 하는 것은 수익일 때 그냥 챙겨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만 7천 원까지 가야 수익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수익이고 뭐 7만 5천 원까지 가야 수익이거나 뭐 7만 6천 원 이상 돼야지 그걸 수익으로 인정해 주거나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도장 찍어 주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팔든지 간에 사실 수익인데 내 욕심에 7만 6천 원을 보고 있다 보니까 못 팔게 되는 거고 7만 6천 원에 그러면 팔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요.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고점인 것 같으니까 7만 6천 원에 팔았어야 되는 것 같네요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저기서 좀 더 올라갔으면 7만 7천 원, 거기서 좀 더 갔으면 7만 8천 원, 좀 더 갔으면 8만 원, 좀 더 갔으면 8만 5천 원, 좀 더 갔으면 계속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 욕심을 내다 보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기업에 어느 정도에 팔아야지 적정 가격입니까? 라는 것을 알기보다는 시청자님이 수익 날 때 팔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은 이거 수익 절대 못 냅니다. 그냥 본전 왔을 때 팔거나 또는 손실 났을 때 팔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해갑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지금이라도 수익이잖아요. 아직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도 한 6%, 뭐 큰 수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14%까지 수익 났다가 지금 7%까지 수익 챙기려고 하니까 억울할 수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3분의 1이라든지 4분의 1이라든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할 수가 없다면 시청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이 되든 손실이 되든 절대 팔지 않고 그냥 또 물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자세를 조금 갖추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당장 3분의 1 정도 또는 4분의 1 정도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셀트는 뭐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보세요. 기대를 가져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못 판다고요. 지금 제가 그런 네, 합병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시청자님 마음 자세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이 됐든 뭐 실적이 좋아졌든 자꾸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든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좋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끝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절대 못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내가 눈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수익 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3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 정도를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우상향해서 막 주구장창해갖고 논스톱으로 평생 올라가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올라가면은 결국 떨어지고 내려가면 결국 올라가는 이 파동을 계속 그리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 과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제가 빨간 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는데 여기가 7만 7천 원쯤 됩니다. 7만 7천 원쯤 되면요.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저기를 넘어간 적이 없이 저기쯤 되면 빠지고 저기쯤 되면 빠지고 저기쯤 되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셀트리온 합병이고 뭐고가 아니라 저기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이슈에도 우리가 좀 속지 말고 그냥 볼 것만 보고 할 것만 제발 좀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뭐죠?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이슈니 뭐니 이런 거에 기대를 전혀 걸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수익 났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수익만 나오면 그렇죠. 수익만 나오면 팔면 돼요. 정말 그게 좋은 마인드고요. 지금은 저는 역시나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6만 5천 원대나 6만 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는데 3분의 1 정도 팔아내시고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면 또 팔아내신 다음에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럼 난 수익도 챙겼고 다시 또 사가지고 또 같은 가격이라든지 또는 좀 더 싼 가격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만 7천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얘는 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뚫었을 때 이야기지 안 뚫으면은 지금처럼 또 빠지니까 또 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라운피플. 라온피플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7,590원, 비중은 네. 10%. 자, 일단은 뭐 매수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좀 어정쩡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진다면 그런 것 같아요. 3층에서는 천장인데 4층에서는 지금 바닥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어정쩡한데 밑에서 보기에는 위쪽인 것 같고 위에서 보기에는 아래쪽인 것 같은 약간 어정쩡한 단계에 와 있는데 그 단계에서 어느 쪽에 가깝냐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봤을 때 위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을 잘 보시면요. 지금까지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딱 두 구역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역으로 나누냐면은 앞쪽에 이렇게 내부 구역과 뒤쪽에 내부 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가 지금 위아래로 다르죠. 그죠? 예, 예. 앞쪽에서 머물렀던 자리에서 밑으로 2021년부터 해갖고 쭉 밑으로 빠져내려갔죠, 얘가 한번. 예, 예. 그죠? 이 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네모 밑으로 내려가고 네모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요런 상태에서 아래쪽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 아래쪽에서 빨간색 선이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예. 아까 이야기한 게 위에서 보기에는 야 여기가 지금 낮은 것 같긴 한데요. 아래서 보기에는 너무 위쪽인데요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위쪽에 있나요? 아래쪽에 있나요? 보니까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잖아요, 주가가 그죠? 예.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본다면 이거는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사면 제가 돈 벌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아래쪽에 산다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서의 아래쪽을 사야죠. 그러니까 5,000원대라든지 4,500원대라든지 이런 데 샀어야 되는데 시청자님이 그냥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사버리는 요 습관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물리게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평생. 그러면 내가 올라갈 평생 때 물려야 산게 될까요? 아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버려야 될까요? 올라갈 매수가가 때 산 게 아니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올라갈 때 산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샀다가 물린 거예요. 자, 내려왔을 때 그래갖고 더 샀다가 물린 빠졌었죠, 건데 자, 밑으로. 보세요. 네. 아래쪽에 네. 내려왔을 때 5,000원대나 4,500원대나 5,500원대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위쪽에, 예. 내려왔을 때 샀다라고 하는 것도 위쪽이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요.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8,000원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지금 600원 떨어졌다고 400원 떨어졌다고 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위쪽에 사신 예. 거라고. 예.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옹졸한 변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올라갔을 때 산 게 아니고 내려갔을 때 샀어요라는데 요거 내려갔다고 삽니까?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올라와 있는 단계에서 거기서 조금 멈춰 있다 보니까 조금 빠지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잡아버리는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은 그 습관 버리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본전까지 올까요가 아니라 이거 본전 돼도 시청자님 또 그렇게 매수하셔가지고 또 물리게 돼서 또 상담을 해야 되고 또 물려가지고 또 상담하고 본전 찾고 또 상담하고 물려가지고 상담하고 또 본전 찾고 상담하고 맨날 본전만 찾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배우려고 하면 안 노력해요.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제가 지금 예.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알고 나면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네. 제발 이렇게 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네. 지금은 본전 찾을 수 있는 기업인 것 같긴 해요. AI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엮여있기도 하고 역시나 네. AI 관련주들이 아직 끝난 테마는 아니에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AI 이런 쪽들이 지금 삼성 SDS 주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것도 지금 역시나 생성형 AI 이런 것들에 인해 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강조했던 게 AI 대장주로 삼성 SDS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AI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고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AI가 계속 출시가 되고 계속해서 홍보도 되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나 AI 관련 테마들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얘가 올라가긴 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0원은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 네. 구역으로 나눴을 때 얘는 어디예요? 얘는 지금 위쪽 천장에까지 이렇게 도달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뚫으면은 위쪽으로 레벨업 할 수 있겠지만 뚫지 못하면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뚫으면은 상관없는데 뚫지 못하면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은 아파트 상단에 있는 그 천장을 공을 던져가지고 뚫으면은 그게 공 뚫어가지고 4층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근데 그 던졌는데 천장 맞고 못 뚫으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딱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8,000원짜리를 뚫어버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뚫지 못하면 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네. 욕심을 내야 될까요? 8,000원짜리에서 뚫지 못하면 바로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죠.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뚫고 나면 다시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매수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네. 뭐니 해도 이 자리는 그냥 물리고 싶은 자리, 물려야 되는 자리,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본전 올라왔을 때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이 지금 천장을 뚫지 못하면은 팔아내자. 팔고 난 다음에 6,0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던가 아니면 네. 뚫고 난 다음에 다시 사자. 조금 빠졌다 사면 안 됩니다. 뭐 7,600원 또 사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게 연우. 궁금하세요? 연우 매수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예. 매수하고 싶으세요? 지난번에 음, 15,000원 정도 되면 살라고 해서 내번에 한번 좀 푹 내려오길래 네, 한번 사고 싶어서 지금 전화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예. 지금 종목이 한 2,500가지 정도가 되는데 꼭 연우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연우 전에서부터 내가 한 15,000원대 내려오면 살라고 마음을 먹었. 15,000원대 오면 자꾸 올라가더라고 전에 보면은. 근데 이번에 15,000원 밑으로 한번 푹 빠져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좋은 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꼭 연우를 사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알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내가 좀 여기 보고 있었으니까. 보고 있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다른 종목들이 좋은 게 분명히 있고 기회가 있다면은 꼭 안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연우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과거에 이제 화장품 이쪽에 엮여 있는 거잖아요, 얘가. 네. 그래서 화장품 뭐 제조, 용기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로 사실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뭐 한국 폴마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화장품 관련 제조 용기를 이렇게 팔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화장품 관련 이야기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는가 하면 약해요.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요.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올라가는 걸 봤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단계에는 15,000원을 무너뜨리고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5,000원을 지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15,000원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안 산 거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러다가 13,78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갖고 지금 살 이유는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정말 다른 걸 내가 매수할 수가 없고 다른 건 전혀 몰라가지고 다른 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전혀 몰라서 내가 아예 못 사겠어요 라고 한다면 연우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연우가 제일 가장 좋은 선택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다른 종목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전 연우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도 맞고 좋은 가격이고 샀을 때 수익이 좀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좀 고생은 좀 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수익은 내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지금 상황이 연우보다 더 잘 뛰어 올라갈 만한 종목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굳이 얘를 와야 되나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시청자님이 보기에는 연우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우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매수해도 됩니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근데 꼭 연우를 사야 되냐라는 그 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저는 아니오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예. 테마들이 많아요. AI 테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좋은 테마고 의료 데이터 관련 테마도 있고 자동차 부품 테마라든지 뭐 LED 테마라든지 또 식음료 관련 테마도 있고 정책 테마도 있고 정치 테마도 있고 교육 관련주도 있고 올라갈 게 너무 많고 재밌는 변동성을 줄 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연우는 거기에 아마 변동이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트 흐름상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가서 한 18,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으로는 12,5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한다면 12,500원에 딱 들어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을 생각해서 또는 저기 무너지면 그 다음 자리를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무너졌을 때는 추가 매수할 거 각오하고 들어가셔가지고 한 18,000원대까지 수익을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매수하시기 전에 오늘 만약에 매수하시기 전에 다른 종목은 진짜 없는가 한 번만 돌아보세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없으면은 연우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기술이고요. 하나기술이요. 네, 8만 원에 8만 10%요. 원에 10%요. 10%요. 예. 왜 사셨죠, 이거? 그냥 갈 줄 알고 샀는데 안 가고 그러네요. 공매도 금지됐을 때 튀어 오를 때 샀네요. 네네. 그 공매도 금지됐을 때 주가 막 올라갔을 때 저는 그때 튀어 오른 거 잡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될 건 전 뻔히 알고 있었어요.
방송에서 맞아요. 그때 공매도 금지 뭐 급등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요 장기적으로 막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슈팅 나오는 게 아니라 빠졌다 올라가니까 빠졌을 때 사세요라는 이야기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사람이 참 그래요.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어디 귀신에 홀린 것처럼 살게 돼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이 것 같아요. 없어져요. 그냥 이성이라는 게 싹 사라지고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의 욕망에만 가득 차가지고 감정적으로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매매를 하셨을 때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 방송을 보셨다 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사지 마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올라갔을 때 양봉일 때 사지 마세요. 내려갑니다. 어차피. 내려갔을 때 사면 됩니다라고 많이 알려드려요. 근데 네, 맞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버려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 상담 백날 해봐야 시청자님은 계좌가 불어날 수가 없어요.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갈 때 매수하는 그 습관은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고치지 못하면 그냥 내 인생에는 딱 4가지 글자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가망신이란 말이 따라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네. 매매해가지고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저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려갔을 때 사는 습관을 자꾸 가지자. 올라갔을 때 사고 싶더라도 꾹 참아야 됩니다. 외면해버리세요. 그냥 올라갔을 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꺼버리세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핸드폰 던져버리세요. 막 밖에다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 네. 정도로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하나기술이라는 이 기업도요. 2차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뭐 올라왔었어요. 한때. 근데 네. 2차전지가 이제 한때 올라왔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막 썩 좋지는 않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금량도 그렇고 전부 다 그죠. 네. 2차전지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산업은 맞는데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좋긴 좋은 산업인데 주가가 과하게 올라왔던 것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하게 올라왔던 그 거품이 빠져내려가는 과정인 거고 그게 다 빠져야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제도약이라는 게 만들어질 텐데 거품이 다 빠졌냐라고 했을 땐 그건 논란이 많은 이야기예요. 저는 아직 안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논란이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 단기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역사를 한번 싹 돌아보잖아요. 한때 급등했던 종목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는가 하면요. 100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다시 그만큼 전고점까지 막 뚫고 재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는 5G도 굉장히 흥했었던 기업이었고 반도체도 한때 흥했고 제약 바이오도 흥했고 뭐 흥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흥했던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는가 보면 전부 다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꾸라질 때 과정을 보면은 반등을 주는 척하다가 빠지고 주는 척하다가 빠지고 주는 척하다가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 보았을 때 하나기술도 반등이 2차전지 쪽도 반등이 나와봤자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보수적으로는 9만 원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려 있는 거야. 뭐 일단은 내가 올라갈 때 샀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만약에 7만 원 샀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사지 않는 습관을 좀 가지시고 사고 싶으면 내려왔을 때 사라. 그것만 기억하시고 지금은 이 종목을 2차전지가 아직 죽은 것 같지는 않아서 반등이 나갈 텐데 아마 9만 원 정도, 8만 5천 원부터 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본전 또는 약수익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때 또 올라갔을 때 더 사시거나 안 팔거나 하면은 좀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갔을 그러면 때는 지금 항상 매도한다 생각을 하시고 내려갔을 때는 항상 매수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시면은 괜찮고 이렇게 한때 부흥했던 종목이 빠져 있는 종목을 사지 마세요. 이걸로 돈 벌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네. 한 5%만 네, 안 됩니다. 매수하면 어느 고맙습니다. 정도에서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하면서 안 돼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더 봅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그 HB 테크놀리지 네. 2,850원에 30%요. 2,800원대라고요? 2,850원에 30원. 자, 뭐 이거 사신 이유 있으세요 혹시? 아니 회사가 뭐 저기 실적도 좋고 저 회사가 뭐 알겠습니다.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상하게 이게 예. 뻗질 않고 계속 내리막이네요. 예.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주식을 하시죠? 수익을 챙기려고. 수익 챙기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첫 번째는 돈을 번다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집을 한다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 차이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좋은 물건을 내가 수집을 하고 싶으면 가격 무시하고 좀 사놓고 집에 놔둬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좋은 물건을 내가 수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나폴레옹의 뭐 신발이라던가 뭐 마이클 잭슨이 썼던 뭐 모자라던가 이런 것들 막 몇십억에도 팔리고 몇백억에도 팔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수집을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고 싶으니까 갖고 있으면서 집에다가 걸어놓거나 집에다 소장해놨을 때 만족감이 생기니까 하는 행동이거든요. 돈을 벌려면요. 그렇게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걸 산다는 생각이 아니라 돈이 될 것 같은 생각과 돈이 될 것 같은 가격에 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삼 한 뿌리를 정말 이거를 가지고 사가지고 되팔이 해가지고 내가 돈 벌고 싶다라고 하면 산삼을 최대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싸게 사와가지고 되팔이를 해가지고 마진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산삼 좋은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싸게 챙기려고 해야 되는 거고 수집을 한다. 내가 산삼 저 한 뿌리 진짜 갖고 싶어라고 한다면 가격보다는 내가 저걸 갖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좀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좋은 거 알지만 좋은 걸 알아도 야 저거 산삼 한 뿌리가 뭐 500만 원 정도가 하는 건데 난 정말 갖고 싶으니까 700, 800, 1000도 줄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행동은 수집하는 사람의 행동인데 원하는 건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의 원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기업 산 거 압니다. HB 테크놀로지 뭐 실적 좋은 거 압니다. 나쁜 기업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좋은 걸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싶으셨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돈 벌고 싶대요. 그럼 이렇게 샀으면 안 되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예. 좋은 기업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3,000원대가 아니라 3,500원대가 아니라 2,200원대 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최대한 싸게 사갖고 되팔아가지고 마진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500원대 왜 이렇게 2,800원대부터 이렇게 사버리니까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1,700원에 있던 거를 2,8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사신 이유가 뭐죠? 갖고 싶으셨구나라고 할 텐데 또 시청자님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면 무조건 비싸게 사야 될까요? 싸게 사야 될까요? 싸게 사.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HB 테크놀로지 좋아요. 좋은 기업 맞아요. 하지만 이 가격에 사가지고 돈 벌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마진 남기기가 어려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장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싸게 떼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면 끝이다.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없어요.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그런 장사는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기업 맞는데 좋은데 왜 빠져요가 아니라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빠졌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기업 찾는 것보다는 좋은 가격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 이 가격은 좋은 가격대가 와 있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더 좋은 가격대예요. 뭐냐면 장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싸면 쌀수록 내가 사오는 물건이 싸면 쌀수록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단계고 지금부터는 매수하기가 참 좋은 단계인 거죠. 그래서 다음번엔 그렇게 매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지금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하기에는 30% 비중을 좀 많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행히도 2,250원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3,000원대까지 올라가 줄 겁니다. 시청자님은 비싸게 샀으니까 겨우 본전 찾는 사람이 되겠지만 2,200원의 이 물량을 떼온 사람은 마진 챙겨서 팔아내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은 돈이 벌린다. 근데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은 그냥 수집만 한 것뿐인 거지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것뿐인 거지 돈 벌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2,25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2,000원까지 빠져내려갈 텐데요. 2,000원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좀 드릴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서 비중을 한 50%에서 60%까지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야지 매수가가 많이 빠져요. 매수가가 빠지면 내가 이제 지금 2,850원 잘못 샀지만 추가 매수로 인해서 매수가를 잘 낮출 수 있다면은 잘못된 것을 한번 고쳐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기회는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2,200원 여기가 아니라 2,000원대 또는 그 이하에 사야지 이 잘못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2,000원 이하로 혹여나 빠지면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 예. 반등 나가면 본전 정도 나올 테니까 그때 팔아내시고 좋은 기업 찾지 마시고 좋은 가격을 찾아주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온라인 강연 잡혀있죠. 온라인 강연으로는 제가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채팅, 유튜브 검색창에 문현진 주첸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역시나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을 계속 이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고 종목 상담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전화 주셔가지고 또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은 아직까지 고지가 나오진 않았는데 울산 갑니다. 토요일 울산 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고지가 제대로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봅니다. SFA 반도체 5,350원에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기다리다가 이자 평단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전문가 생활이지 전문가로 이렇게 방송 생활을 한 8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매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본전 오면 파시고 수익 나면 팔면 됩니다. 매도를 자꾸 정하지 마세요. 정하는 그 순간 절대 못 팝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한 데까지 오면은 팔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 6,000원 되면 팔아야지 한 사람이 있잖아요. 6,000원에 팔지 못해요. 왜? 6,000원 가면은 6,100원이 보이거든요. 6,100원 되면은 또 6,200원이 보이고 또 주가가 꿈틀꿈틀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자꾸 정하려고 하다 보니 내 욕심을 나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제어할 수 있어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 오늘부터 운동할 수 있어. 매일같이 꾸준히 운동하고 나 오늘부터 담배 끊고 술 끊을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담배 끊고 딱 술 끊고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 오늘 딱 3잔만 마실 거야 라고 딱 거기서 끊어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통제를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몇 명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일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본전 주면 그냥 빨리 팔아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나는 이거 좀 더 갔을 때 5,500원이든 뭐 5,700원이든 오면 팔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SFA 반도체는요 지금 매수가가 계속해서 괴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본전에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은 괴로운 상태가 아니라 좀 더 유리한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3월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5,000원 떨어지면 얘는 5,800원, 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350원에 들고 있으면요.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게 절반, 내려가 있는 게 또 절반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절반은 불안하다가 절반은 또 즐겁다가 절반은 또 불안하다가 절반은 또 즐겁다가 하면서 150일 중에서 또는 300일 중에서 150일이 즐겁고 150일은 괴로워요. 근데 만약에 5,000원에 들고 있다면요. 300일 중에서 30일만 괴롭고 270일은 다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자리에 서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굳이 5,350원을 욕심부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한번 팔아내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안 떨어지면 보내버리세요. 딴 거 사면 되지 떨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꼭 SFA 반도체를 내가 사가지고 수익 낼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거 떨어져 있는 거 아까 봤던 남은 물려가지고 전화가 왔지만 HB 테크놀로지 얼마나 좋은 상태까지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팔고 아니 HB 테크놀로지 가면 되잖아요. 그건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반대되는 종목으로 계속 우리는 떨어져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면 돼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져 있는 거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걸 반복을 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얽매여 버리니까 돈이 굳어버리고 내 매매는 다 굳어버리고 올라갔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떨 때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본전 언저리가 왔을 때요. 비중 빨리 그냥 절반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훨씬 홀가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윗꼬리에 달고 빠지든 말든 한번 팔았으니까 또 사지 뭐 하면 매수가가 또 떨어질 거고 그리고 다음에 또 올라오게 되면 또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움직였을 때 5,700~8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 본전 매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로는 5,700원대까지 들고 가시되 떨어지면은 역시나 4,700원 지지가 되는 걸 보고 700원 지지가 되면은 다시 사자. 만약에 무너지면은 그 아래쪽에 사면 되잖아요. 아래쪽에서 4,000원대 가깝게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때에 대한 걱정이 좀 없게끔 비중을 줄여놔버리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저는 분할 매도 진행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DLENC입니다. DLENC고요. 41,540원인데 지금 손절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손절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반등 나왔을 때 손절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손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실을 내고 손절한다라고 했을 때요. 손실 내고 손절한다는 것은 딱 2가지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크게 손실 날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잘라야지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저점 깰 때 손절해라 라는 거죠. 저점 깨고 나면 더 크게 손실 날 수 있고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깨지면 손절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다 놓쳤을 때 하는 손절은요. 반등시 매도예요.
그래서 내가 손실이 너무 클 때 매도하는 것보다는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매도하는 게 좋죠. 자, 그럼 이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매수는 일단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왔을 때 매수인 거거든요. 올라오면 매도, 내려갔을 때 매수입니다.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올라갔을 때는 매도, 내려갔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올라갔을 때 매수의 관점을 생각하니까 개미들이 항상 물리고 내 계좌가 항상 망가지는 겁니다. 이 방송 진짜 오늘 중요한 내용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산다는 개념만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도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는 생각하면 안 되죠. 매도 생각 너무 잘하신 거 맞고 지금은 좀 더 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일 때는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한 4만 원대까지 또는 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39,000원부터 4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굳이 더 욕심내지 않고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이 회사가 나쁜 기업은 아닌데 일단 이것도 역시나 건설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밑으로 빠졌을 때 다시 산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좋은 선택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온 요 상황에서 4만 원대 팔아내시고 빠졌을 때 3만 원 또 살 건가? 아니요. 다른 종목 사는 게 나아요. 건설 쪽은요. 오늘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 건설사들 벌써 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고금리 시대가 건설 쪽이랑은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침체기가 놓여져서 아래쪽에서 약한 반등이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약한 거 노리다가 크게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단순 파동에 조금 목숨 걸지 말자. 그냥 본전쯤 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화신입니다. 12,2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단기, 중기 다음 전략을 짜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건 이제 단기, 중기가 아닙니다. 단기로만 보셔야 돼요. 일단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N자 반등이라고 하는 것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N자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오랫동안 빠진 종목의 N자 반등은요. 조금 밑에서 자리 잡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리 잡는 게 어떻게 오래 걸리냐면요. 횡보를 하면서 오래 걸립니다. 옆으로 이렇게 빌빌빌빌 이렇게 가면서 횡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12,200원이 현재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좋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 종목은 만 원대까지 빠져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20% 물리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의 변동을요. 물려서 챙겨 나가는 것보다는 만 원에 사면 20%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중기로 봤을 때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중기로 봤을 때 만 원이 좋은 자리죠.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내가 이 단기적인 흐름이 상향을 하고 있는 요 흐름이 아마 13,000원대 초반, 초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5%, 7%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타해야 된다. 이거는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매수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다시 바꿔야 되고 지금은 약 올라왔을 때 13,000원에 가깝게 단기적으로 팔아내시는 게 어떨까? 저기 올라올 때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막 14,000원, 15,000원, 16,000원까지도 가지만 이거는 운빨에 달려 있는 거지 지금 거래가 터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13,000원까지 올라가면 일단 보수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힘이 생기면 좀 더 홀딩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저기서는 매도하신 다음에 중기로 보고 싶다면 만 원에서 다시 재접근하시거나 최소 11,000원 이하엔 사셔야 그래도 중기를 좀 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싸게 산 사람이 유리하게 되고요. 짧게 보면 짧게 볼수록 비싸게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본다면 지금 오늘 당장 사가지고 10원, 20원 버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볼 거면 무조건 싸게 사라. 지금 이건 싼 거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고생하십니다. 네, 어떤 게 저는- 궁금하세요? 저는 할 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돈이 좀 있길래 그걸 샀어요. 네, 어떤 거 샀었죠? 팜스토리요. 팜스토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015원에 네. 그게 물 타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2015원에 20% 정도 돼요. 잘 모르고 했다라고 해서 제가 잔소리 해봤자 늘 하던 거라 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네, 늘 나이 좀 하던 있고 거라서. 얼마 할 줄 몰라갖고 얼마 되진 맞아요. 않았어요. 네, 맞아요.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할 줄 모르면은 그냥 냉정하게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냥 너무 이렇게 길어져봤자 의미도 없고 하니까 분명히 제 말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할 줄 모르면 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네, 그게 맞아요. 그냥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할 줄 모르는데 들어가면 돈 잃는 게 당연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약간 운 7기 3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7이고 예. 기술이 3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운 1, 기 9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운은 1 정도 되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90%가 전부 다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 기술과 지식이 없으면요, 이 자리가 주식은요,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게 내가 돈을 잃으면 남이 돈을 벌고요, 남이 돈을 잃으면 내가 돈을 버는 승부의 세계예요. 예. 다 같이 돈 벌자 이게 아니라 그냥 물건 그냥 뭐 우리 슈퍼마켓 가갖고 그냥 장 보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비싸게 팔면 누군가는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 내가 비싸게 사면 누군가는 비싸게 팔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득과 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추가 매수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막 빠져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추가 매수를 막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위에서 많아져 버리고 이런저런 대응도 못 하게 돼가지고 더 손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의사들을 만났을 때 병을 안 키우고 가면은 이거 병 얼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막 처리가 되는데 그때 이후로도 관리를 안 하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우리가 뭐 집에서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짠 거 음식 먹고 음식도 막 먹고 이래가지고 이 병을 키워가가지고 가면은 의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손댈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더 이상 손을 대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함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일 키우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뭘 하시든지 간에 이제 잘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든 여기서 손절을 하든 전부 다 일 키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언을 해주는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팜스토리는 나쁜 기업 아닙니다. 일단은 식음료 파트고 이거 식량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일단 사료 쪽으로 막 엮여 있기도 하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 얘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소비가 사실은 침체됐다라고는 해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소비를 막 침체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꾸고 TV를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는데 소비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소비 행태가 외식하는 형태에서 가게 이제 장 봐가지고 뭐 하는 형태로 바뀌겠지만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다른 산업들이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뛰어 올라왔을 때 얘는 2,500원대까지는 다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다가 2,500원이라든가 2,200원대 되면 파는 게 좋은데 추가 매수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비중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안 돼요. 사실은 종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알아요. 초보자분들은 종목이 많아요. 막 많은 사람은 30개, 40개도 돼요. 그래서 종목 백화점처럼 막 종목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는 저는 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절반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추가 매수한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들이. 근데 현금이 없으면 추가 매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본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꽉 쥐고 있다가 해야 되는데 그 초보자들은 현금을 계좌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좌에서 빼버리세요. 팔고 난 다음에 3일 뒤면 인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좌로 그냥 옮겨버리세요. 돈을요. 자꾸 돈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따로 빼놔라. 그리고 2,000원쯤 올라왔을 때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2,3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또 상담 다음에 한 번 더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요. LG전자고요. 11만 1,000원에 50%예요. 11만 1,000원에 50%요? 예, 예. 일단 뭐 매수가 좋은 편은 아닌데 기업이 살렸어요. 기업이 괜찮아요. LG전자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있고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얘들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성장이 앞으로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 수혜주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요즘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매수가로만 봤을 때는 와 이거 수익 내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13만 원, 내려가면은 9만 원대, 뭐 8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종목을 11만 원에 들고 있으니까 이건 수익 내기가 조금 불리한 자리가 맞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13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2만 원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지금 3만 원 물려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매수가는 좋진 않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살렸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래서 지금은 우상향에서 한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흐름이 안 꺾이고 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8월 달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요 약한 우상향이 있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올라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올라는 가고 있는 요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위로 올라가서 13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13만 원 뚫으면 얘는 정고점 언저리 저기만 14, 5만 원대까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그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3만 원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저기서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 빨리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2만 한 7천 원부터 줄이기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매도하셔가지고 비중 줄이시고 거기서 뚫으면 10한 4, 5만 원까지 가져가시되 뚫지 못하면은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떨어졌을 때 내가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걸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공조입니다. 삼성공조가 13,150원에 지금 15% 정도 이렇게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길게 가져간다면 본전 탈출 가능한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항상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를 잘못 잡고 난 다음에 길게 가져가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공조라고 하는 이 기업이 다시 길게 가져갔을 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뭐 올라는 갈 것 같아요. 대신에 그 길기를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주가가 이렇게 과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기까지는요. 최소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가기까지가 최소 2, 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2, 3년을 보고 가져가야 되겠죠. 그 2, 3년 동안 가져가시는 동안에 자리 잡는 것만 1,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리 잡는 게 1, 2년 걸릴 거니까 지금 추가하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1, 2년 동안 지켜보면서 해도 괜찮아요. 1, 2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500원에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1, 2년 동안 언젠가 한 번은 7,500원 오겠죠. 나는 그거 놓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잡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가격을 설정해놓고 그 가격이 안 오면 절대 난 추가 매수 안 한다 생각하고 그냥 세월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어느 순간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7,500원에 가깝게 하는 게 좋고요. 저기까지 안 내려간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 약간 페이크성의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본전은 아니더라도 아마 14,000원대쯤에서 탈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시고 빠지면 7,500원에서는 놓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약간의 페이크성으로 빠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 번이라도 밀리게 되면은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면 탈출이 매우 쉬워질 것이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죠. 유튜브에 지금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를 지금 8,950원에 매수를 했대요. 10% 정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8,950원에 이거를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요. 사실 바이넥스라고 하는 요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하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즘에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적자가 4년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보고 있네요. 제가 바이넥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기업을 보고 있었어요. 자, 바이넥스를 한번 봅시다. 바이넥스도 지금 보면은 실적이 뭐 엄청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좋네요. 생각보다는. 여기 지금 실적이 좀 줄긴 했어도 생각보다 적자가 안 나고 있네요. 어찌됐든 바이넥스라고 하는 요 기업을 지금 보면은 얘가 왜 제가 지금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뭐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자리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반등 나갈 자리가 많긴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빠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 나오곤 있어요. 근데 급등이 나올 때 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실적 좋은 종목이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걸 지금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다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리 잡으면 사면 될 것을 지금 너무 일찍 사버렸고 이거를 가져갔을 때 지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오래 걸렸을 때 얘가 아직도 자리 안 잡고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부르죠. 이런 떨어지는 칼날은 얘 기업의 가치가 과하게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그 거품 빠지는 장세가 돼버린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얘가 실적이 좋다고 한들 자리도 안 잡은 종목이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남들 올라갈 때 겨우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들 급등 나올 때 자리 잡는다는 말은 추가 매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반등 나올 때 저는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시간이 조금 많이 뺏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갈 때 정리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자리 잡힌 종목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을 사시는 걸로 다시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종목 교체를 하자 가면서 본전을 팔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다한 상담들, 아쉬운 상담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또 상담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